머리 떨림 환자분들 혹시 떨림을 줄이려고 커피를 끊었다가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떨림이 더 악화된 경험이 있지 않나요? 20년간 수천 명의 머리 떨림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은 많은 환자분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떨림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머리 떨림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떨림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양재원 원장입니다. 머리떨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치료만큼이나 떨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선의로 하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떨림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을 피하시면 떨림의 강도와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갑작스런 카페인 중단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카페인이 떨림을 악화시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커피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카페인은 떨림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갑작스런 중단입니다. 카페인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던 사람이 갑자기 끊으면 카페인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적어도 4시간 이상이 지나야 카페인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갑작스럽게 커피를 딱 끊으면 두통이나 피로, 불안감, 떨림 등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카페인에 적응된 뇌가 갑자기 카페인 공급이 중단되면서 신경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반동 효과로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점진적 감량입니다. 하루에 3잔 마시던 분이라면 일주일에 반잔씩 줄여서 천천히 줄여 나가세요.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보통 커피보다 카페인 양이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은 일단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바꾸신 후에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입니다. 머리 떨림은 술을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떨림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해 본 결과 환자분들이 술을 마시면 그날은 떨림이 감소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은 떨림이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본태성 진전 환자의 약 60에서 90% 정도 떨림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떨림을 감소시키지만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오히려 신경계가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또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떨림을 악화시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 의존성입니다. 떨림 때문에 술을 마시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떨림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절대 술로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날이라면 아주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떨림이 심한 날에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떨림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떨림이 시작되면 떨지 말아야지, 이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머리를 고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잡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떨림을 억제하려고 목과 어깨 근육에 하고 힘을 주면 근육 긴장이 증가하고 이는 떨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떨림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떨림을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머리 떨림이나 손 떨림 환자들은 떨리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해 다른 사람 앞에서 증상이 나타날까 불안해합니다. 특히 머리 떨림 증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상황을 계속 회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인기피증이나 사회공포증, 우울증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떨림이 시작되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아, 떨림이 왔네. 또 왔구나. 하지만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속으로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떨림을 힘을 줘서 억지로 멈추게 하지 말고, 그때부터 4초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8초간 천천히 심호흡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법 있죠? 그 마사지를 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럴 때는 떨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떨림에 집중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피로는 머리 떨림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신경계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머리 떨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수면 부족이 머리 떨림을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뇌의 운동 조절 역량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머리 떨림 환자들은 떨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이 생기기 쉽고 불면증은 다시 떨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올바른 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침대 위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전 1시간 전에는 TV도 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한데 침실의 온도는 20에서 25도로 서늘한 편이 좋고 습도도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잠자리를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서 7시간에서 8시간 푹 주무셔야 좋습니다. 필요하면 안대나 귀마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사회적 고립과 활동 제한입니다. 많은 머리 떨림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떨림이 보여질까봐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떨림을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떨림을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을 보면 우선 고립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가시켜 떨림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혼자 있으면 떨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떨림을 계속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자극받지 못해 신경 가소성이 저하되고 이는 떨림 회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적절한 사회활동은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자연스러운 떨림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능한 한 평소에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세요. 가족들은 대충 알 테고 친구에게도 떨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처럼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리하면 첫째, 갑작스러운 카페인 중단. 둘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 셋째, 떨림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 넷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 다섯째, 사회적 고립과 활동 제한입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떨림의 강도와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머리 떨림 치료는 올바른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머리 떨림 치료법 영상 올려놓았으니 꼭 클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